네, 시장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채슬리 투자자문 오우석 애널리스트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이럴 때 투자를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지 조금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고, 2025년 하반기 반도체 사이클의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25년 하반기 반도체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수가 한 2,600포인트 선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재차 발표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 전환하게 됐고, 관세 이슈에 따라 지수 변동성이 재차 좀 확대되는 모습이 최근까지 좀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시장에서 대외적인 관세 이슈나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됐을 때 네네. 기존의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피부 미용이라든지 조선, 방산 이런 업종들의 주가도 적게는 한 10에서 20%, 네. 많게는 한 30% 가까이 빠졌던 기업들도 다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됐을 때 만약에 또 관세 영향이나 이런 걸로 한 또 주도 업종들이 한 10에서 20% 빠졌다라고 하면 멀티플에 좀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럴 때 좀 조정 시에 매수 기회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대적으로 올해 들어서 국내 증시가 좀 괜찮았던 거는 반도체 시황의 회복, 그러니까 낸드의 가격 회복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좋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좀 영향을 받아서 지금 빠져 있는데, 이때 빠질 때 동반해서 다 급락했으니까 사실은 잠깐 언급하셨는데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방산이라든지 이런 데들 실적이나 이런 거 좋은데 같이 동반해서 하락한 데들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멀티플이 하락 국면에서 여유가 생긴 데들이 있다. 이 얘기는 좋은 회사인데 같이 동반해서 많이 빠진,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곳들이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주가가 많이 회복을 했지만 네. 조선주나 방산주 이런 업종들도 여전히 업사이드 룸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아직 좀 덜 오르고 밸류 매력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업종은 지금 엔터 쪽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엔터 쪽 이야기를 주로 할 예정입니다. 엔터가 상대적으로 그 매력도가 더 남아있다라는 핵심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일단 밸류에이션이 예를 들어 최근에 JYP가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PL 밸류에이션이 포워드 기준으로 지금 한 16배, 17배 수준까지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좀 유심히 보자라는 의견이고,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최근 미국의 대중관세 이슈로 인해서 좀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업종들을 좀 유심히 보자라고 해서 엔터도 그 중에 한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유심히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다 관세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엔터 업종은 상대적으로 비경기 민감주로 또 분류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연준이 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리기 시작했을 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콘텐츠라든지 엔터, 게임 이런 관련주들이 또 주가가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방어력이 좋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꼽아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최근에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긴 한데,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한령 해제가 완벽하게 되냐 안 되냐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문화사절단도 방문한 만큼 이 이슈가 좀 구체화된다면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좀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는 관세 무풍지대에 해당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경기 민감주는 아니다, 엔터는.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의 이제 소비 진작 정책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한한령 해제 이런 것들의 이슈가 가미될 수 있다. 그러니 엔터를 조금 바라볼 시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엔터주의 좀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2023년도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실적이 좀 받쳐줬던 해인가요? 네, 2023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고 주가 퍼포먼스도 좋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BTS의 완전체 공백으로 인해서 하이브 실적 전망치가 23년 초만 해도 좀 안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BTS가 개인 활동도 열심히 해줬고, 이 당시에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 하이브 레이블에 있는 어도어의 뉴진스라든지, 그리고 소스뮤직의 르세라핌, 그리고 빌리프랩의 엔하이픈 이런 아이돌들 그룹들도 상당히 좀
활동이 활발히 하면서 네.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 당시에 실제로 세븐틴이 550만 장 앨범을 팔아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NCT 드림 SM인데 NCT 드림에서 한 300만 장, 그리고 JYP 쪽에서 스트레이키즈가 한 400만 장 앨범을 팔아주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이 당시에 엔터 3사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조금 분석을 해보면서 갈 필요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 네. 이른바 IP, 그러니까 단독 IP 너무 잘 나가는 가수들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빠지면 바로 실적이 악화되거나 이런 것들은 약점 아니냐 이런 말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24년에는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24년 4월이었었는데 4월 말경에 미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었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기자회견을 열면서 저희 나라 엔터 산업에 대해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엔터 산업 전반적으로 멀티플이 같이 깎여 내려갔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23년까지만 해도 앨범이 굉장히 많이 팔렸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남돌 팬들 간의 경쟁이었습니다. SM, NCT 드림이랑 하이브의 세븐틴, 그리고 JYP 스트레이키즈 팬덤끼리의 앨범 경쟁이 있었거든요. 남자 아이돌끼리의 경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티스트가 BTS 없는 구간에서 좀 앨범을 가장 많이 팔아서 좀 1등으로 만들어주자. 뭐 이런 팬덤 간의 경쟁 심리가 있었는데 사실 NCT 드림의 팬덤이 뭐 스트레이키즈나 세븐틴의 팬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NCT 드림 팬덤에서 세븐틴이 한 500만 장을 파니까 우리 팬덤 규모로는 이 500만 장의 숫자는 좀 찍어줄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경쟁이 좀 약화됐던 영향도 같이 나타나면서 24년에는 이익이 좀 역성장하는 흐름까지 나타났었습니다. 24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엔터주가 조금 힘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약점들이 좀 제거됐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올해까지 실적 좋아질 거다. 네네. 그다음에 어도어 문제, 미니진 씨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해소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뭐 어도어 문제가 아직까지 100% 해결됐다라고 네네. 볼 수는 없지만 애널리스트 분들의 실적 추정치, 그러니까 뭐 올해나 내년 추정치의 어도어의 뉴진스 실적은 아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니진 관련된 거나 네. 뭐 뉴진스 관련한 이슈로 주가가 여기서 뭐 등락이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6개월치 엔터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네. SM이 한 61% 올랐고 YG가 한 64% 지금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생각보다. 네. 상대적으로 뭐 하이브나 JYP 대비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뭐 각 기업별로 이익 모멘텀이나 이런 거 시점에 따라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일단 뭐 같이 동반 상승했지만 기업별로 주가 차별화는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사사를 직접적 저희가 비교를 좀 해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사이에 60% 올랐다 그러면 이제 좀 올랐으니까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 맞습니다. 앞서 이제 올해 실적이 확 좋아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른바 PER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높아도 실적이 좋아지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도 투자해도 된다 이런 관점인데 오늘 엔터를 집중하시는 거는 지금도 봐야 된다 이런 관점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네. 보면 저희가 하이브가 미국 시장으로 특히 BTS 중심으로 아티스트들이 침투를 많이 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한 40배 이상까지 올랐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엔터 4사에 제가 합산 실적 추이도 같이 가져왔는데 네네. 2018년도부터 제가 시계열을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매출이 2018년도에 4사 합산해서 한 1.3조 정도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2024년 실적 기준으로는 한 4.2조까지 올라오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한 20%가 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익 쪽도 보면 한 1,700억대에서 3,800억대까지 성장을 해주면서 근데 하지만 이 매출 성장률 대비 이익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질 자체는 조금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이익의 질은 그때에 네네. 비하면 조금 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하이브를 단적으로 보면은 2018년도, 19년도까지만 해도 BTS 의존도가 거의 매출에서 90% 이상을 네.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뭐 여러 레이블들을 인수하면서 BTS 대비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뭐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에 따라 엔터 산업 전반적으로 좀 OP 마진 자체는 깎여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향후 실적 추정치 25년이나 26년 네. 추정치를 보면은 엔터 4사 합산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한 이익 기준 76% 증가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뭐 OP 마진도 24년에는 한 9% 정도 나왔다가 올해는 한 13%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서 좀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좀 꼽아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하시죠. 올해 그러면 엔터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좋다라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엔터 4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 중에 어떤 포인트로 어디를 더 주목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아마도 우리 투자자분들은 갈증이 좀 해소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올해 기대해야 될 부분이 네. 저희가 과거까지만,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앨범 쪽이었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음원이나 그리고 콘서트 시장을 좀 유익 있게 봐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 동력은 이 두 쪽에서 보자라는 의견이고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는 전망치를 보면 일단 공연 쪽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쪽이 한 1,300만 명대 지난해 기록을 했거든요. 모객 수가. 근데 올해는 예상치가 한 1,800만 명, 1,700만 명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한 30% 정도 늘어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콘서트 시장을 좀 유익 있게 보자. 근데 이 콘서트 시장이 한 30% 성장을 하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미 JYP의 스트레이키즈가 지난달부터 월드 투어를 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떼창까지도 이런 영상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JYP의 스트레이키즈가 지금 월드 투어를 시작을 했고 이 월드 투어가 하반기로 가면은 BTS 복귀 그리고 블랙핑크까지 월드 투어를 돌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추정치로 잡혀 있는 한 1,700만 명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음원 쪽도 성장률이 한 20% 후반대에 나올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뭐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 유튜브 뮤직에서도 최근에 아티스트들이 앨범 판매량은 좀 줄거나 둔화되고 있지만 음원 성적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음원 쪽 시장도 같이 잘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원하고 앞서 공연이 네네. 올해는 하반기에 중심이다라고 하면 그걸 잘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어디가 지금 제일 음원하고 공연이나 이런 쪽에서 성장성이 더 두드러질 것 같습니까? 일단 가장 그쪽에서 성장성이 두드러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네. 하이브를 꼽을 수 있겠고요. 당연히 메가 IP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BTS 말고도 여자 아이돌에선 또 아일릿도 있고 네. 또 세븐틴도 있기 때문에 공연 쪽이나 음원 쪽에서는 하이브가 가장 좋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그 중에서는 제일 나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는 저희가 어느 시기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엔터주가 가장 강세를 보일 거로 꾸준히 이렇게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거로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는 보고는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주가가 뭐 오늘은 좀 관세 이슈에서 좀 무풍지되기 때문에 상승을 하기도 하지만 네네.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최근에 하이브가 영업이익 한 400억대에서 200억대까지 많이 내려왔거든요. 컨센서스가. 그래서 1분기 실적까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시계열로도 보면은 1분기는 원래 시기적으로 좀 비수기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뭐 콘서트 활동도 상당히 적고 앨범 활동도 적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머닝 쇼크가 나오더라도 주가는 2분기, 3분기, 4분기 때까지의 실적 회복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좀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1분기 실적 보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 지금부터도 저가 매수 기회로 쓰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1분기는 엔터주에 좀 비성수기에 네네. 해당되고 맞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이제 성수기로 가니까 실적들을 확인하면서 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질 거다. 엔터주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을 좀 들었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오우성 매니저와 오늘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